자, 예제 문제 2-2번 그거를 풀어드려야 되는데요. 자, 하기 전에 그 4차 함수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요 2-2번 문제를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4차 함수는 한 차수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제. 4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3차 이상은 전부 다 미분을 통해서 증가 감소를 조사한다. 그래서 뭐 증가 감소가 어떻게 반복되는지를 갖다 찾아주는데요. 조금 복잡하니까 잘 들어보셔요. 자, y는 fx가 이것이 4차 함수입니다. 그런데 얘를 미분을 하면 y는 f'x 요것이 3차로 주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 3차 함수에 부호를 조사해야 돼요. 부호. 어디서 양의 값을 갖는지, 어디서 음의 값을 갖는지. 그걸 조사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우리 그 2차 함수 만들어가지고, 도함수 만들어가지고 그래프 그렸을 때 세 가지 나오는 거 기억하시죠? 그죠? 3차 함수 그래프가요. 쭉 펴지거나, 아니면 한 번 이렇게 0 되는 게 나오거나, 아니면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게 두 번 나오는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3차 함수를 미분한 2차 함수, 도함수가 자, x축과 몇 번 만나느냐? 두 번 만나느냐? 두 번 만나면 0 되는 게 두 번 나오고요. 한 번 만난다. 스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게 나오고 아예 없어요. 쭉 늘어져 버려요. 자, 그런데 요 두 가지가 실제 x축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하시고, 실제 x축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하시고, 자, 요것은 x축이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여기 있냐에 따라 틀려지니까 좀 세분화할 겁니다. 근데 요렇게 그려지게 되면 음의 값을 갖다가 양의 값을 갖는 걸로, 자, 마찬가지 음의 값을 갖다가 양의 값을 갖는 걸로 부호가 한 번 바뀝니다. 그럼 이게 도함수예요. 그럼 원래 오리지널 이 4차 함수의 그래프는 바로 요 위치에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 좌우대칭은 아닐 수도 있죠. 약간 울퉁불퉁하지만 계속 올라가는 모양.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려오는 듯 울퉁불퉁하다가 여기를 경계로 해가지고 이것이 쭉 올라가는 이런 함수. 어쨌거나 증가와 감소는 한 번밖에 바뀌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딱 한 번 바뀌니까 여기서. 그런데 설령 이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꼬불탕꼬불탕 하더라도 이것이 x축과 여기서 만나버리면 역시 여기서 부호가 딱 한 번 바뀌는 겁니다. 음의 값을 갖다가 양의 값으로. 그럼 똑같아요. 울퉁불퉁 하다가, 이게 너무, 이렇게 하면 돼. 울퉁불퉁 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되는 이런 함수의 그래프. 또는 얘가, x축하고 이렇게 접할 수도 있어요.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잘 보세요. 여기서 한번 접선의 기울기 0 나오고요. 여기서 0 한번 나와요. 음수, 감소하다가 멈추는 듯 하다가 다시 감소하다가 증가로 방향을 틉니다. 그러면 내려가다가 멈춰요. 그 다음 다시 내려가요. 그 다음에 올라가요. 자,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는 0이 됩니다. 여기도 0이 되고요. 이 그래프랑 다른 점이 뭐냐면 여기서는 접선이 0 나오는데요. 여긴 접선은 0이 아니죠. 그죠? 0이 안 나옵니다. 이게 달라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 3차 함수, 도함수의 그래프가 x축하고 세 번 만나게 되면 음수, 양수가 번갈아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자,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함수. W자 개형이 나오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함수가 3차 함수, 위에 겁니다. 도함수는. 아래쪽에 있는 거는 원래 오리지널 함수죠. 근데 요 3차 함수가 x축하고 몇 번 만나냐? 자, 이렇게 x축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을 만나면 거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고 0이 되고 0이 되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점이 모두 다 지금 극점이 되는 경우가 되고요. 여기서는 만난 건 두 번 맞는데 이건 극점이 아니죠. 증가 감소가 바뀌어야 극점이거든요. 그 부호가 음수에서 양수 이렇게 바뀌어야 극점이 되는데 극점이 아닌 거죠. 접선의 기울기는 0이 나오지만은 극점이 아닌 점, 이런 점이 존재합니다.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이런 거는 우리가 자, 요거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과니까 이거 알아두셔야 되죠. 그죠? 변곡점. 이런 점을 변곡점이라 그래요. 변곡점. 이게 도함수.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한 게 0 되는 포인트. 뭐 이렇게 배우는데요. 지금은 얘가요.
얘가 접선의 기울기 0 됐는데 극점이 아닌 것도 있다. 아, 변곡점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점을 변곡이라 합니다. 나중에 이제 미적분 그 심화 미적 들어가면은 또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3차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4차 함수의 그래프를 잡아보니까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여기서 끊어져요. 이렇게. 자, 이 왼쪽에 있는 세 개의 그래프는 전부 다 극소만 딸랑 한 개 존재하는 거예요. 극소만 딸랑 한 개. 극소만. 네, 이건 딱 극소 한 개.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도 극소 한 개하고 변곡점을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거. 어쨌거나 이것도 극점은 하나죠. 이쪽은 극점이 몇 개가 돼요? 하나, 둘, 세 개. 그럼 가끔 물어봐요. 선생님, 혹시 그러면 극점이 2개 있는 4차 함수는 있나요? 그러면 없다. 그러면 됩니다. 극점이 2개 나오는 4차 함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극점이 2개 나오는 4차 함수는 없다. 3차 함수도요. 극대가 있으면 극소가 다 있어요. 2개가 동시에 있어요. 없으면 아예 없어요. 아까 그렸던 그림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극대 극소가 2개가 다 있는 경우지, 그죠? 이렇게? 아니면 아예 없죠. 아예. 극점이 아예 없거나 모두 있거나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3차 함수도 그렇고 4차 함수도 극점의 개수를 갖다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자, 써드릴까요? 이거는 극대 존재. 잘 봐. 극대가 있단 말이야.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인 4차 함수인데 극대가 있어, 그지? 나머지 그래프 다 봐봐. 극대 있나? 없지. 그지? 응, 없어. 그 다음에 극소 몇 개? 극소 2개. 응? 토탈 극점 몇 개? 3개가 나오는 4차 함수가 있고 극점이 3개가 나오지 않으면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뭐가 되느냐면은 극소 1개를 가져요. 전부 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다 극소점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극점이 1개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는 극점 몇 개? 3개. 2개는 없어. 자, 여기까지가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그래프를 쭉 보시면서 그러면 이 4차 함수는 말이야 여기 아니면 여기서 제일 값이 작다 말이지? 그럼 최소값은 요놈 아니면 요놈의 y 좌표가 바로 최소값이 될 거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그거 해야 돼요. 자, 예제 2-2번 보세요. 자, 오늘 해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잘 외우셔야 돼. 응?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의 4제곱 더하기 3이 크다. 4k 3승 x. 이렇게. x의 4제곱 플러스 3. 크다. 4k 3승 곱하기 x. 자, 이것이 성립하도록 상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글쎄요. 한쪽으로 몰아요. 예, 이 푸는 방법은 이렇게 생각합시다. 양쪽으로 가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그래프가 직선이고 곡선이니까 직선, 곡선 2개 그린 다음에 만나는 거 찾으려면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몰아 이럴 때는 4k 3승 x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자, 이거 보십시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말은 항상 그래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얘기가 되죠. 내가 만약에 이것을 y는 이라고 잡고서 이걸 4차 함수를 그립니다. 이렇게 4차 함수를 그렸을 때 그것이 항상 0보다 크다. 이 말의 의미는 이 4차 함수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이거를 뜻하는 거죠. 그죠? 항상 0보다 크다라는 말은 바로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이 말을 뜻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얘가 어디에서 최소를 갖는지 그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확인해 보겠다. 그래프를 그리려면은 얘를 미분을 해야 돼. 그제? 미분합니다. y를 미분하면 4x 3승.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할 때 조심해야 돼. 가끔 갖다 어떤 사람들 말이야. 선생님 3 앞으로 내리고 이 지랄을 해요. 자, 요거는 상수지. 미분은 x만 하는 거거든. 요거 미분하면 x 미분하는 거, 앞에 거 미분하는 거 아니잖아. 그제?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x 미분하면 1대 마이너스 4k 3승. 이게 끝이라. 얘는 3 내려오는 게 아니야. 개수니까. 그 다음 3은 미분하면 0 되고. 그 다음 요걸 갖다가 여러분이 4를 묶은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면 x 3승 빼기 k 3승. 자, 1학년 때 외웠던 인수분해 공식. 기억나나? 응?
뭐 x 3승 빼기 y 3승. 자, 불러봐. 인수분해. 응? x 빼기 y 바로 열고 닫고 그 다음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 이쪽 더 이상 인수분해 돼, 안 돼? 응? 안 되잖아, 그지? 안 되거든. 자, 봐봐. 이쪽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k제곱 이렇게 되거든. 이쪽은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얘는 0이 된다, 안 된다? 0이 아니다 이거죠. 항상 얘는 0보다 큰 값이 나와.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요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 도함수가 x축과 몇 번 만나니? 그러면 한 번 만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한 번 만난다 이렇게. 그게 어디냐? 보세요. 이 도함수의 그래프가요. 3차 함수의 그래프를 나타내는데 분명히 이렇게 되는 이런 정도일 겁니다. 여기가 이제 K라는 위치가 될 거고요. 잘 보셔요. 얘는 절대 0이 안 돼. 이게 내려왔다 올라가면 0 되는 게 생기겠지, 그지? 근데 그렇지가 않아. 이게 꼬불탕한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0이 되는 포인트가 하나 보이는데 이게 안 보여. 그게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K라고 하는 위치에서 얘가 0이 됐어. 한번 만났어. 마이너스 플러스요. 그럼 여기에서 이 그래프가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꾸는데 나머지는 이제 꼬불탕하면서 올라가는 기라이. 자, 이런 형태의 4차 함수가 돼. 그럼 이거의 y는 fx 4차 함수. 요거의 그것을 미분한 도함수. 도함수가 0 되는 포인트 좌우에서 음수, 양수, 부호가 바뀌면 여기서는 극소가 돼. 근데 지금은 극소가 되면서 얘가 바로 뭐가 돼? 최소가 되는 거야. 그럼 요 위치에서의 함수값, 요것이 최소 값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문자인데요. 자, 겁먹지 말고 문자 집어넣어라 이거야. 집어넣으면 여기서의 함수값, 자, 요거 f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봅시다. 함수값 k 집어넣으면 k의 4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k의 4제곱 플러스 3이 나와요. 자,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그죠? 이 함수에다가 x에다 뚝뚝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었더니 나오는 값이 이가. 이것은 마이너스 3k 4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얘가 말이야 0보다 커야 돼. 그래야 항상 0보다 크다.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바꾼다 그랬지, 그지? 자, 그러기 위한 K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자, 넘어가서 생각해 보십시다. K 4승에 3 곱한 놈이 3보다 작다. 약분하면 4제곱한 놈이 1보다 작다 그래야 돼. 4제곱한 놈이 1보다 작다. 그게 어떻게 돼야 돼? 마무리 해봐. 4제곱한 것이 1보다 작다. 부등식 처리 잘 하나 어디 보자. 뭐 어떻게 되나? 이 말은 제곱했을 때 어떻게 돼야 돼?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그래야 돼. 근데 이거는 당연한 거니까 생략한단 말이야. 당연한 거니까. 제곱을 하면 0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큰 건 너무나 당연해. 생략하고. 제곱해서도 1보다 작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K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 자, 이렇게 써주면 요 놈이 정답이 된다. 자, 그래서 2-2번 문제 있잖아요. 이걸 풀어주면 저런 답이 나오는데, 자, 이 그래프 개형 나오는 거, 이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좀 외워놔요. 예. 자, 다음. 속도, 가속도와 미분에 대해서 이제 미분이라고 하는 걸 여러 군데 응용을 하게 되는데 속도, 가속도만 나오면 여러분이 연락에 헤맵니다. 아니 근데 이상하게 헤매버려요. 어려운 거 아닌데 막 이상하게 헤매버려요. 이게 환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속도라는 말에 대한 개념, 속력이라는 말에 대한 개념 이런 것이 이제 좀 불확실하기 때문인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단 수학에서 다루는 이 속도라는 개념, 물리에서 다루는 속도라는 개념 같은 건데요. 표현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혼동할 수가 있어요. 정리를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보셔야 해요. 자, 속도, 가속도. 이 속도라는 개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평균 속도가 있고 순간 속도가 있어요.
평균 속도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시간, 뭐 1초 동안 또는 뭐 3초 동안 아니면은 뭐 1시간 동안 이렇게 구간을 정하는 겁니다. 구간을 정해놓고 출발해서 끝 할 때까지 시간을 재고 거리를 재서 그 비율을 계산한 게 평균 속도라는 거예요. 흔히 평균 속도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들이 보통 이제 그 차를 타고 어딜 간단 말이야. 내가 이제 뭐 부산에 일 있어서 간단 말이야. 가는데 거리는 400km인데 4시간 걸렸어. 그러면 생각하기에 4시간 동안 400km. 그죠? 그런 개념이 평균 속도의 개념인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말이야. 차의 속력이 휴게소 지나가서 막 빨리 달릴 때는 130, 140 갈 때도 있고 휴게소 들어가서 멈추면 0이잖아. 속력이. 그지? 그러다가 이제 4시간 동안에 다 간 거거든. 그러면 매 시간, 매 순간마다 속도는 다 틀리지. 그지? 빠를 때는 130, 40 가고 느릴 때는 0이 되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순간순간 어떤 한 순간마다의 속도를 따지는 건 순간속도. 그럼 여태까지 순간속도는 배웠냐? 아니, 안 배웠는데 그 기본 개념은 배웠다는 거야. 자, 속도라는 이 용어, 요거는 뭐분의 뭐라고 배웁니까, 여러분이? 예? 뭐분의 뭐? 뭐분의 뭐? 시간분의 뭐? 변위 이렇게 배우죠, 그죠? 그죠? 시간의 변화분의 위치의 변화 이렇게 하죠. 예? 시간분의 변이 그럽니다. 그런데 이 시간분의 변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보통 기호로 쓸 때 시간은 t로 나타내고요. 위치는 뭐 x 같은 거로 나타내요. 그러면 시간의 변화는 델타 t라고 하고요. 위치의 변화는 델타 x라 그럽니다. 이게 델타 t분의 델타 x 그러면은 이걸 갖다 우리가 평균 속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요. 순간 속도는 그게 어떤 구간이 아니고 굉장히 짧은 한 순간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는 뭐분의 뭐냐? 델타 t분의 델타 x가 되는 건 맞는데 이 앞쪽에 리미트 델타 t가 0.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는 거죠. 0.1초, 0.01초, 0.0001초 뭐 이런 식으로 짧아지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짧아져서 나오는 속도를 순간 속도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미분이라는 것의 개념은 이러하죠. y라고 하는 것과 x라 하는 것이 있는데 y와 x 사이에 어떤 함수가 있더라죠. 함수 관계가 성립하더라. 근데 요 지점 A에서 또 다른 지점 B까지 점을 찍어서 기울기를 재면 이 기울기가 x의 변화분의 y의 변화가 된다. 그때 여러분이 델타 x분의 델타 y를 뭐라고 배웠어? 델타 x분의 델타 y를 뭐라 배웠어요? 이거를 평균 뭐? 변화율이라고 배웠단 말이야. 응? 뭐에 대한 뭐의 변화율? 응? 이때 평균 변화율 그럴 때 요거에 x에 대한 y의 변화율 이렇게 배웠다고. 근데 이게 점점 짧아지는 거지, 이제, 그지? 이게 이제 B점이 아니고, 요게 A점, 얘가 P점인데, 이게 점점 움직여요. 하나는 고정되어 있고, 하나가 움직여가요. 그래서 P가 점점 A로 가까워지면, 자, P가 A로 가까워진다. 그럴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냐면은, 이때, 델타 X분의 델타 Y의 극한값, 리미트 델타 X가 0 될 때, 요 값, 자, 상황은 이거죠. P라는 점이 A점으로 가까워진다. 그러면은 요 값의 극한적인 값이 계산이 되게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걸 순간 변화율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자, X에 대한 Y의 순간 변화율이다 라고 하는 거. 자, 순간 변화율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이게 말이죠. 만약에요, 이 그래프에서 얘가 만약에 x, 얘가 시간을 의미하고 y, 요것이 점의 위치를 의미하게 되면은 시간이 변할 때 위치가 어떻게 변해가는가라는 그런 걸 나타내는 식이 돼버립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흔히 속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분의 거리라고 외우고 있죠. 그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태까지 우리가 미분에서 배웠던 이 함수가 그냥 막연한 함수가 아니고 이것이 만약에 시간을 의미하고 이 y라고 하는 것이 점의 위치를 의미한다면 그러면 결국에는 이 x분의 y는 뭘 의미하게 되니? 시간분의 위치의 변화, 그죠? 시간의 변화분의 위치의 변화니까 이 델타 x분의 델타 y가 평균 변화율인데요. 의미상으로 보면 이게 평균 속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속도라는 개념은 원래 시간분의 거리 이런 식으로 여러분 중학교 때 공부를 했단 말이야. 고등학생이 되면 좀 더 엄밀하게 시간의 변화분의 위치의 변화라고 기억을 하시게 되면 되고요. 그게 이제 평균 속도고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짧아지면 순간 속도가 되는데 점점 짧아진다는 여러분은 리미트로 배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쪽이 어떤 점의 위치를 나타내고 이쪽이 시간을 의미하고 위치와 시간 사이에 함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잘 봐. 위치가 f 시간. 자, 문자로 쓸게. 너 x, 너 t. 즉 x 니꼬르 ft. 위치가 시간에 따라 정해지는 그런 함수가 되면 이때 이 함수를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x 그 하는 거 있잖아. 그치? 미분계에서에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쓰느냐면은 dx dt 이렇게 써. 이것이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x 이렇게 한다 그래. 이거는 뭐 하는 거냐? t에 대하여 미분한다 그래. 그럼 도함수가 나오잖아. 그지? 그지? 이게 바로 도함수. 얘가 속도를 나타내는 함수가 된다. 매 순간순간마다 속도가 어떠하다라는 걸 나타내는 그런 함수가 된다. 자, 정리를 하면 위치가 시간에 대한 함수일 때 위치를 시간에 대하여 미분하면 속도가 얻어진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dt분의 dx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속도가 되는 겁니다. 자, 시간이 가면서 위치가 탕탕탕탕 약속이 돼요. 시간이 변할 때마다 자 1초 후에 너의 위치는 어디, 2초 후의 위치는 어디, 3초 후의 위치는 어디 이런 식으로 약속이 되면 그게 그래프로 주어지고 미분 가능한 함수로 주어지면 걔를 미분하면 얻는 것이 속도다. 외워라 좀. 이제 외워라. 예를 한번 들어드릴까요? 이런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겠죠? 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이 있습니다. 자, 원점. 여기 잘 봐야지. 자, 1초 동안에 얘가 1이라는 위치로 갔어. 이게 시간이 1초 지나니까 여기 있던 놈이 여기까지 갔어. 이렇게. 그 다음에 2초가 지나니까 4라는 위치까지 갔어. 이렇게. 3초가 지나니까 9까지 갔어. 9까지. 그래서 그 점의 위치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해가나를 관찰해 봤더니 이게 벌써 봐. 1, 1, 2, 4, 3, 9 밑에 있는 게 뭐야? 위에 있는 거예요. 제곱이 되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위치가 x라고 하면 그 위치는 시간에 대해서 제곱이 되는 이런 함수로 지금 주어지는 거야, 얘가 지금. 자, 상황 이해돼? 자, x가 t제곱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처음에 출발해서니 처음엔 좀 느려, 그지? 처음엔 좀 느린데 점점점 빨라져가지고 자, 처음 1초 동안은 1만큼 가고 그 다음 1초 동안은 3만큼 그 다음엔 5만큼 뭐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간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이렇게 딱 식으로 주어지잖아, 그지? 이때 이 점이 움직일 때의 순간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매 순간순간마다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데 그때는 dx, dt를 미분해야 돼.
그럼 ET가 나오잖아, 그제? 응? ET 나오잖아, 그제? 그럼 이 ET가 바로 그때그때의 속도야. 예를 들면은 요 1초가 되는 순간 이 점이 막 움직이고 있는 거야.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는 건데 이 순간의 속도는 얼마니? 그럼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얘는 2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자, 2를 집어넣으면 4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자, 3 집어넣으면 6이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자, 노란 거는 점점 길어지고 있어. 무슨 얘기야? 빨라지다 뜻이야. 응? 점점점 매 순간마다의 속도를 재는데 그 속도가 자, ET로 주어진다. 이게 이제 이 점이 움직여가는 속도이다. 어떻게 구했습니까? 그러면 위치가 시간에 대한 함수로 주어질 때 얘를 뭐 하면? 미분하면 도함수를 구하면 그 도함수가 시간분의 위치의 변화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속도의 개념, 속도를 나타내는 그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속도, 가속도와 미분 이 개념이 가장 중요한데요. 자, 시간에 따라 뭐가 변하죠? 그죠? 점이 움직이면 기준점으로부터 이게 쑥 움직여갈 때 이 점까지 거리나 또는 위치가 변하죠. 그럴 때 그 위치가 어떻게 변해가는가가 함수로 주어진다면 걔를 미분함으로써 속도를 얻을 수 있다. 자, 예제 문제 3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시면은요, 좀 말해서 설명 쭉 돼 있는데 보세요. 직선 궤도를 달리는 전동차가 제동을 건 후 t초 사이에 달릴 거리를 x미터라고 하면 이거죠. 자, 보세요. 자, 이게 직선 거리고요. 어떤 자동차가 있는데 그 자동차가 이 순간에 브레이크를 탁 밟았습니다. 근데 밟자마자 쓰는 거 아니죠. 조금 밀려 가다가 쓰죠. 그죠? 그럼 이게 처음에는 쫙 가요, 이렇게. 그러다가 좀 느려져요. 좀 느려지고 해가지고 여기에 정지를 하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지금 뭐라 그랬냐면, 달릴 거리, 이 거리 있죠, 그죠? 이 거리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28t-0.56의 t제곱으로 주어진다. 예, 이렇게 주어진다. 예를 들면, 브레이크를 밟고, 밟는 순간의 시간을 0으로 잡으면, 만약에 1초 후에 자, 전동차가 얼마큼 가 있을까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선생님, 그 식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실험에 의해서 확인하는 게 물리에서 하는 거야. 어? 실제로 막 실험해 가면서 확인하는 물리에서 하는 거고, 수학하는 사람들은, 그래, 이런 식이 주어지면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문제에서 가르쳐 준다고 보세요. 그러면, 여기다가 1 집어넣으시면 그때까지 달린 거리가 나와요. 2 집어넣으면 여기서부터 2초 동안 달린 거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식이 주어진 거예요. 그럴 때 이 전동차가 요 순간에 속도가 점점 줄고 있지 않느냐. 그 순간 속도가 좀 빨랐고요. 좀 느려지고요. 나중에는 거의 0에 가까워지죠. 그죠? 줄고 있습니다. 그 순간 속도를 알고 싶을 때 나는 뭐 합니까? 얘를 미분합니다.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속도의 개념이다. x라는 것에 시간에 대한 변화율, 이것이 속도의 개념이니까 이걸 v라고 놓으시면 돼요. 점이 수직선 위를 움직여갈 때 속도. 그러면 28 마이너스 2를 턱 하고 내리게 되면 0.56에다가 2 곱하면 1.12가 나오죠. 그죠? 맞나? 네, 그렇다고 치고 이렇게 되죠. 그 속도가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엔 0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속도는 음수가 안 나와요. 브레이크 밟았다고 해가지고 차가 뒤로 가는 건 아니죠. 가다 멈추는 거로 끝나는 거지. 그러면 자, 이때 마이너스 1.1t 나왔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멈출 때까지 1번. 이 전동차가 제동을 건 후 정지할 때, 정지라고 하는 말은 곧 V가 0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놈이 0 되는 거죠. 얘가 0 되는 거, 그때까지 걸린 시간을 먼저 구하세요. 시간을 구하시면 시간을 딱 집어넣으면 그때까지 움직이는 거리가 나오게 돼 있죠. 요거 0 놓고 풀어주면 어떻게 되나요? 1.12t는 28입니다. 그럼 가만히 있어보자.
1.12를 갖다가 28을 얘를 나눠야 되니까 얼마가 돼요? 헷갈린다. 이거 얼마면 되니? 직접 나누기 해봐라 한번. 해봐. 얼마 나와? 28 이건 t는 그러면 2800 나누기 뭐 112 정도. 얼마 나올까요? 이거 25 나오는 것 같은데 맞나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곱하면 나와요? 예. 맞아요? 예, 25. 그래서 얘가 25초가 지나가면 정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5초 동안 달린 거리를 구하라? 집어넣으면 되죠. 자, x 너 t가 25일 때까지 요 x값 계산 한번 해보면 되니까 28 곱하기 25 빼기 0.56 25의 제곱 요건 625가 될 거고 계산이 좀 지저분한데 하여튼 이거는 해보셔요. 단순 계산이니까 그냥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정지할 때까지 그러니까 정지할 때까지는 이 v가 0 된다 라고 하는 건데요. v를 구하는 방법은요. 이 식을 뭐 한다고요? 얘를 x에 대하여 미분한다. 위치를 시간에 대하여 미분한다. 그러면 얻어지는 것이 뭐다? 그 점의 속력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속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제동을 건 후 가속도를 구하라. 가속도는 뭐죠? 물리 시간에 조금 이제 안 졸았으면 금방 아는데. 뭐라고 배웠어요? 공통과학 시간 때도 배운다, 이거는. 어? 가속도는 뭐예요? 뭐분의 뭐예요? 시간의 변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죠, 그죠? 그때 뭐의 변화? 속도의 변화. 이걸 갖다 우리가 가속도라 그러죠. 그럼 이거는요, 결국에는 뭐 하는 거냐면 분자, 얘를 갖다가 분모로 미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속도를 시간 가지고 한 번 더 미분하면 얻어지는 게 뭐다? 가속도다.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제 어떤 점의 속도가 주어지면 그 점의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해주면 얻어지는 것이 가속도다. 지금 같은 경우는 V가 28 빼기 1.12 T로 주어졌으니까 dV dt 이 식을 T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하는데요. 1차식이니까 미분하면 상수는 0 되고요. 남는 건 요 개수만 남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12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속도가 점점점 줄고 있다는 뜻입니다. 음수가 나온다는 것은 속도가 점점점 줄고 있다. 나중에 정지하겠죠. 이게 이제 가속도가 되는 겁니다. 보통 가속도는 A라는 문자로 쓰게 되는데, 자, 오늘 여러분이 공부하신 거에 속도라는 것이 뭐다? 속도라는 게 뭐다? 그럼 가속도는 뭐다? 어떻게 구한다? 네, 직접 여러분이 어떤 뭐 자연 현상을 관찰해가지고 식을 잡아내는 게 아니고요. 식이 주어지면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식이 주어져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그 식을 미분해가지고 속도도 얻고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도 얻을 수 있다. 다음 시간에 이 속도, 가속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진도를 여기까지 나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201페이지 거기부터 한번 또 이렇게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미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